구독. 지난 시간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디펜던트,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이 부양가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소득세 신고서를 선택을 하고 신고를 하실 때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당연히 아주 상식적으로 내가 소득이 얼마인지는 사실상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부양가족이 많다 보면은 아무래도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더 들기 때문에 소득세법상의 세금적으로도 혜택을 많이 주는 건데요. 관련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서 Child Tax Credit, 자녀들에게 주는 환급성 크레딧이고요. Earned Income Credit, 저소득층 근로자분들한테 드리는 또 혜택, 이런 것들도 다 현금성, 환급성 크레딧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우스홀드가 될 수 있는지, 신고 지위죠. 또 기타 여러가지 부양가족 공제 등 여러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라는 자체가 이제 꼭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하실 때 내 소득세 신고서에 들어오는 이 부양가족이 또 다른 사람의 소득세 신고서에서 부양가족이 돼서 클레임을 하게 되면 내가 부양가족으로 이 사람을 추가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부부 합산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동시에 이미 그 합산 신고서에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부 합산 신고를 하고 있는 내 자녀들한테는 또 추가적으로 혜택을 할 수 없죠. 이건 관련돼서는 조금 쉽게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조금 이따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qualifying child, 적격 자녀, 어떤 사람들이 부양가족 적격 자녀가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생물학적으로 내가 낳은 딸, 아들, 자녀들 마찬가지고요. 법적으로 내 자녀가 된 수양 양아들 또 뭐 양딸 이런 분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같이 거주 공간, 나랑 같은 거주 공간에서 1년에 회계년도 1년 중에 반 이상을 같이 살고 전체 생활을 하는 생활 거주 비용의 반 이상을 내가 부담을 했을 때 그럴 때 내 부양가족으로 같이 클레임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자녀가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신고를 해버리게 되면 거기서 또 다른 스탠다드 디덕션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또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다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나이 기준은 일단 쉽게 설명드려서 일단 18세까지, 미국 나이로 18세까지, 그리고 학생인 경우에는 풀타임 스튜던트 기준으로 23세까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거주를 하고, 물론 기숙사의 학생이라서 기숙사에 사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요. 나와 같이 거주를 하고 거주하는 생활비의 반 이상을 내가 부담을 했을 때 적격자녀로서 부양가족 클레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여러가지 이제 된다 안 된다 부양가족으로 내가 클레임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적격자녀부터요. 렐러티브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부 합산 신고를 하는 자녀,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자녀가 좀 일찍 결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부 합산 신고를 하는 자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나의 그 부양가족으로 산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딸이 있는데 딸 나이가 18세다. 나이 제한에 딱 걸리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딸이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고 남편과 같이 공동으로 부부 합산 신고를 한다면 당연히 내 부양가족으로, 자식이라 하더라도 나이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 부양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18세가 된 딸이 결혼을 했는데 나랑 같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둘이 합쳐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합쳐서 부부 합산 소득이 1만 불이 되지 않아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사람들의 생활비의 반을 내가 대어주고 거주를 같이 6개월 이상, 1년에 반년 이상 생활을 한다고 하면 결혼을 해서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딸은 부양가족 기준으로 해서 부양가족으로 산입해서 세금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재원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으로서 이제 1040 NR로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non-resident로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돼서 혜택 받을 것들이 세법이 변경되고 나서 별로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나 부양가족 자녀 공제에 대해서 그렇게 따로 이제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텍스 아이디가 있으셔서 소셜 넘버가 없고 텍스 아이디가 있으셔서, 또는 소셜 넘버도 텍스 아이디니까요. 소셜 넘버나 ITI 넘버가 있으셔서 부양가족 공제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부양가족으로 산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나이 기준도 한 번 더 좀 쉽게 설명을 예를 들어서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뭐 예를 들어서 12월 10일 날 아이가 19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18세 기준을 넘어갔기 때문에 부양가족 조건에 부합되지 않겠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현재 뭐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던가 해서 풀타임 스튜던트라면 부양가족으로 추가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풀타임 스튜던트, 즉 학생이라는 의미는 이게 이제 정규 교과목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 우리가 아는 학교들 다 마찬가지고요. 정규 교육 과정. 만약에 이제 한국으로 치면 계절학기라고 하는데 베이케이션 코스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규 교과목이 되고 학점이 인정이 돼서 졸업학점에 인정되는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풀타임 스튜던트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들이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qualifying child 이후에 또 qualifying relative, 적격 관련자, 적격하게 내가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건 예외 규정이 좀 많아서 관련해서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qualifying relative라고 하면 이제 손자, 손녀, 손자, 손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친척, 내지는 또 친구도 가능합니다. 일단 거주 기간과 거주 비용에 대한 조건은 qualifying child랑 동의를 하고요. 부양가족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주 기간과 거주 비용을 내가 실제로 부담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부양가족이 1년 총 소득이 4,200불을 넘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소득 기준도 있어요. 모든 부양가족 기준을 다 만족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클레임을 하고 있다면 내가 또 다시 이중으로 부양가족으로 클레임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집에 이렇게 하우스키핑 하시는 분들이 같이 거주를 하시면서 내가 생활비를 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은 직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거주 지역, 그러니까 거주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뭐 기숙사에 산다던가 아니면 뭐 또 다른 나라에 산다던가 뭐 다른 곳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 거주지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같이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을 하고요. 병이나 뭐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 딴 데 가 있다던가 아니면 사업 목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은 또한 예외 규정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 이건 어떻게 보면 qualifying child에 조금 더 적용이 되는 건데, 부모가 이혼을 해서 법적으로 부양의 의무를 가진 부모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하면 어떤 소득이 없어서 아버지가 자식을 부양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아버지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고 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금 못하고 있다면 와이프인 배우자가 생활비의 반을 대고 있고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생활비의 반을 대고 있고 내가 부양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혼을 한 경우에도 내 부양가족으로, 남편이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중으로 부양가족 클레임을 하면 안 되니까요. 나도 배우자인 나도 이혼을 한 경우에 내가 법적으로 부양 부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qualifying relative 같은 경우는 일단 나이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친구라고 할지라도요, 나랑 같이 살고 있고 친구가 뭐 또 자녀까지 있다고 하면 내가 생활비의 반 이상 부담을 해주고 있고 나와 같은 거주지에서 반 이상 생활을 하고 있다면 또한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클레임을 할 수가 있고요. 내 자식과 배우자가 수익이 없이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 내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내가 생활비를 다 대주고 있다면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비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친구든 뭐 누구든 간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년 이상 같이 살고 생활을 하는데 5,000불의 수익이 필요하다고 칠게요. 여러 가지 이제 인컴이 그래도 파트타임이나 이런 거에서 소득이 있는데 1,800불 정도를 본인이 벌고 있고 내가 3,200불 정도를 대준다고 하면 생활비의 반 이상을 내가 부담을 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내가 클레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 본인이 3,500불을 벌고 있고 내가 1,500불 정도를 생활비를 대준다면 생활비의 반 이상을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생활비의 반 이상을 부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비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생활비 안에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라든지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이런 것들은 생활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재밌는 거는 이 생활비의 10% 이상 내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생활비의 10% 이상을 부양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폼 2120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리스팅을 하고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를 하고 나서
일부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클레임을 할 때 부양가족 자녀도 마찬가지고 relative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셜 세큐리티 넘버가 있는 분들은 환급성 크레딧이나 대부분이 부양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모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ITIN 넘버를 갖고 있거나 입양을 통해서 받는 ATIN 넘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일부 환급성 크레딧이나 공제 혜택을 받는데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든지 언드 인컴 크레딧이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공제 내용은 별도로 추후에 텍스스쿨에서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 자녀 공제, 그러니까 차일드 텍스 크레딧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환급성 공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 없어도 과거에는 이게 환급성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게 되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18년 이후에 달라진 세법들이 되겠죠. 2018년 이후에 달라진 세법 때문에 퍼스널 이그젬션이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개인 한 명당 4,000불 약 4,000불 정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규정이 없어지고 부양가족 공제라고 해서 한 명당 500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범위에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텍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면 이 500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내가 절세를 할 수 있기 위해서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을 내가 클레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양가족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텍스스쿨 하나씩 개념을 잡기 위해서 또 세금 관련돼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미국 회계사나 미국 세무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텍스스쿨을 시간이 되는 대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 소득세 신고서에 무엇이 어떻게 제대로 클레임이 되고 있는지 또는 내가 받은 혜택을 누락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양가족 관련돼서는 이제 부부 합산 신고 내지는 싱글 신고, 개인 신고, 신고 지위나 신고 상태, 신고서 양식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금 혜택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되겠지만 이 부양가족의 범위와 사용 비용에 따라서 공제를 받는 범위라든지 아니면 환급성 크레딧, 그러니까 현금으로 돌려주는 크레딧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고하시고 이 내용 같이 공유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공유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았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았죠?